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그제 다스페이다 나가서요. 이완배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친구한테도 뇌물을 받는 이명박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저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경스러운 짓이었다.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죠. 네. 네, 이거는 뭐 거의 말로써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요즘은 통상 분야 이야기를 되게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통상 분야가 경제 쪽에서는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전해드릴 수 없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되면 어쩌면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이 결정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쪽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쯤에 트럼프가 최종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무부가 지금 보기를 3개를 올린 상태죠. 트럼프한테요. 예. 객관식으로 올린 거고 1번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 이건 뭐 그야말로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엿을 먹이는데 이제 골고루 나눠 먹어라 뭐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예. 초창기에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던 2번안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등 12개 나라에만 무려 53%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이건 뭐 이제 12개 나라만 엿을 왕창 먹어라 이런 방안이고요. 3번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대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양을 지난해에 비해서 63% 수준으로 줄여라. 이런 안이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실 요 무렵쯤에는 트럼프가 셋 중에 하나를 찍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제가 요즘 예상만 하면 다 틀려서 좀 걱정되지만 굳이 예상하자면 1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초창기에는 확실히 12개 나라 엿을 왕창 먹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 같은데 여러 외신 보도를 보면 1번 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골고루 엿을 먹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번 아니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못 줍니다. 제가 뭐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며칠 동안 지켜본 소감은 이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 놈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엄청 세게 하고 진짜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한판 붙어 이렇게 나오면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조금 이제 실망스럽기까지 해요. 이 정도밖에 깡이 없는 애들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조간에는 어떤 비중으로 보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을 하는 1일 오후 기준으로는 인터넷에서 이 뉴스가 크게 안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통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친화 정책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던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뻘쭘한 뉴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이완배 기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기자들이 말이죠. 이게 구라인 줄 알고 쓴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조직 문화에 길들여져서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의 표시야라고 확신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확신범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고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기사가 헛소리라는 거를요. 알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차장되고 하면은 확신범들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제 자기가 쓰는 기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억지로 쓰는 거지만 점점 더 그 회사에서 출세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확신범들로 변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을 좀 더 이어가면은요. 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에 대한 5대 정책을 명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앞으로 중국하고 세게 부딪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약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중간중간에 보면 불량국가니 이런 굉장히 거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국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요. 북미 자유협정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를 보면 Improv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Improving이죠. 개선, 발전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미국 쪽에서 한 거예요. 연합뉴스를 보면요.
한미 FTA를 재앙으로까지 규정하며 폐기까지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개선이라는 표현은 그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소 완화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후퇴를 한 거죠.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미국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이 입장이 엄청나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임프루빙, 개선 발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계속 해보지? 계속 폐기하겠다고 해보지 뭘 벌써 쫄고 그러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미국 재계는 한미 FTA 폐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트럼프가 저 미친 안을 계속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꼬리를 먼저 내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자주적인 통상 외교를 굉장히 지지하지만 실제로 미국 쪽 반응이 어떤 변화의 속도를 보일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래봤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쪽 반응을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상대는 생각보다 겁쟁이였던 겁니다. 이제 서로 차를 몰고 충돌을 각오한 치킨 게임을 펼치는데 우리 핸들 안 꺾어 한번 해보자 하고 한국이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충돌할까봐 미국이 먼저 핸들을 돌려버리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놈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보고서 제목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육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공정하며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앞부분이 자유롭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요지는 중국과 한판 붙겠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국은 그들이 선호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대응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미 FTA는 임프루빙 하겠다고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의 타깃이 초반에는 한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완벽하게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일 만만해 보였던 한국을 이리저리 건드려 봤는데 미국 입장에서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중국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한판 제대로 붙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하고 너무 척거리를 지는 게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선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대응이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 하나만 발표하면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억지로 귀결시켰던 보수 언론이 이제 뻘쭘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저 트럼프의 압박도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할 리가 없고요. 게다가 의외로 경제 쪽에서는 중국 편을 드는 제3명 세계 국가들이 꽤 됩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이 이경축정이라고 해서요. 경제를 통해서 정치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서 예.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왕가리 마타이 같은 경제학자는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우방은 중국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니까요. 예. 그리고 양국의 대응 강도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한마디에 온 국민이 단결이 되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렵죠.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는 백악관 안에서 그 이방카하고 쿠슈너 부부와 트럼프 패밀리라고 불리는 부부죠. 켈리 비서실장과 둘 사이에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걸 데스매치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두 명이 들어가서 오직 한 명만 생존하는 싸움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CNN 분석을 보면 웨스트윙, 대통령 직무투명이죠. 웨스트윙의 권력 투쟁으로 만일 쿠슈노와 이방카가 백악관을 떠난다면 트럼프 집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트럼프가 쿠슈노, 이방카 부부를 내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권력이 너무 약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이 처음 시작될 때 외신 보도를 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권력 투쟁이 거의 비등한 국면까지 왔습니다. 쿠슈너, 이방카 부부로서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현재 이렇게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과 통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쉽게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 싸움이 미국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건 국채라는 무기가 중국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예. 즉 국채라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전부 세금으로만 다 메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을 때 그 증서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미국 국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1억 원짜리 채권을 찍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채권을 사면 우리가 미국한테 1억 원을 빌려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채권 들고 미국 정부한테 가서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빌려간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중국이 섣불리 그 미국 국채를 왕창 팔아치운다거나 하지는 못할 텐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 카드를 한 장 더 쥐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미국의 빚 중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이 받을 돈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미국산 콩, 대두에 대해서 보복무역을 펼치는 건데요. 요것도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미국 대두 콩 수출량의 3분의 1을 사들이는 엄청난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콩 수입량을 줄이면서 미국의 콩 농가에 부담을 주면 이 트럼프 주요 지지층이 몰려있는 곳이 미국 중서부 지역인데 이 지역 콩 농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정치적 기반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국 대통령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나쁘지 않은 게요. 지금 미국이 한국과 상대하는 건 발을 일단 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중국과 지금 일전을 정말 벌일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피봇 국가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이 뭐냐면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 서울경제가 2월 15일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 제목이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의 반격 플랜은 콩 수입 중단, 국채 매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한 브리핑에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이라며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요. 중국이 WTO 회원국들과 함께요.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하겠답니다. 이건 한국 같은 나라들한테 외치는 거죠. 한국, 우리 편 들어줘. 들어줄 거지? 야, 미국이 지금 세이프가드 같은 거 쓰는데 우리 함께 결연히 미국과 싸우자. 지금 이런 뜻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몇 차례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피봇 국가, 축이 되는 국가의 지위를 쟁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우리랑 함께 결연히 싸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하고 중국의 통상 전쟁이 거세지면 미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고 싶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쪽팔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미 자기 입으로 재앙 수준이었다고 표현했던 한미 FTA를 임프루빙 하자고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위치가 피봇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우리가 멋지게 쟁취를 한 거죠. 그래서 중미의 통상 전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시간은 결국 저는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나갈 무렵에 트럼프가 철강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세안을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란을 선택을 하건 이안을 선택을 하건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싸질러 놓은 똥을 앞으로 수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질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신이 있는데 말만 번지르하게 한판 붙자 해놓고 지금 무도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살의 의미가 될 텐데 정작 칼을 빼서 휘둘러 보니까 자기 몸만 지금 계속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벌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저물어 간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통상 분야에서
당당하게 잘 맞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기류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미국이 저물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성조기 들고 독립을 기념하는 날인 3.1절에 네. 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이게 과연 가능할 일인지.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조금 위험하죠.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건가요? 지난번에 일장기를 들고 나온 개새끼도 있었어요. 정말요? 예. 큰일이네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일장기를 들고 나오면. 아니 최소한 눈치는 있어줘야지. 참나. 하여간 이런 미친놈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최소한 기본은 있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